자, 그러면은 오늘 어차피 경기가 많지 않습니다. 경기도 몇 개 안 되는데 후딱 한번 뭐 한 8개 되나? 이렇게 가볼게요. 이거 그 U23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뭐 호주 대 요르단, 뭐 이라크 대 쿠웨이트, 카타르 대 투르크, 우즈벡 대 이란, 뭐 이렇게 쭉쭉 있는데 뭐 이라크랑 카타르가 낮은 정배를 받았고 뭐 이라크는 동기부여가 지금 쿠웨이트를 반드시 좀 크게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 한데 U23은 사실 제가 매번 말씀드린 분석도 잘 안 되고 쓰나미도 워낙 많이 나고 어제는 제가 뭐 표에는 아랍에미리트 승 정도는 넣어 드렸는데 오늘 딱히 뭐 표에는 물론 들어가 있긴 한데 대체로 다 별점이 낮을 거예요. 뭐 웬만하면 패스하시거나 가볍게 그냥 뭐 가시던가 뭐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이건 뭐 무승부 찍어볼 만한 것 같고 뭐 이라크 쪽을 보고요. 이거는 뭐 저는 투르크 프란 쪽 요것도 뭐 무승부 내지 일단 우즈벡에서 하기 때문에 우즈벡이 좀 뭔가 보여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있긴 해요. 이거 왜 이래 이것이 대충 하자. 그래서 일단은 뭐 우즈벡 프란 쪽을 보는데 딱히 뭐 좋아 보이는 경기는 없다. 차라리 내일 한국 경기 있거든요. 한국 태국 이거 한국승 좋아 보여요. 그래서 차라리 내일 뭐 이걸 이렇게 가든가 오늘 딱히 뭐 건들 거 없다 라는 말씀 드리고 첫 번째 경기 아랍에미리트 대 호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예선 플레이오프고요. 단판입니다. 여기서 이긴 팀이 올라간 팀이 대륙간 플레이오프 칠레와 페루와 붙습니다. 여기서 승자가 월드컵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여기서 지면 호주는 월드컵 탈락이고 뭐 여기서 이긴다 하더라도 페루와의 매치가 남아있는 뭐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열린 그 어떤 경기보다도 이제 중요도가 높은 경기인데 일단은 구장은 카타르입니다. 중립구장. 아랍에미리트의 코앞에 있는 약간 뭐 우리나라랑 일본 사이의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카타르 중립구장에서 펼쳐지는 월드컵 예선 플레이오프 단판이고요. 어쨌든 이 경기는 사실 뭐 호주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긴 해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긴 합니다만 지금 호주는 사실 우리가 예전에 뭐 봐왔던 그 호주와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제가 축구를 본 이래로 가장 전력이 약한 호주다. 뭐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뭐 권투 선수 팀 케일이나 뭐 해리 키웰 뭐 마크 비두카나 뭐 슈아처 골키퍼 같은 이게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 많았어요.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뭐 이미 이거 뭔지야 200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잖아요. 뭐 이 이후에 호주 축구가 완전히 몰락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 발판에는 일단 자국 리그가 개판이에요. 기본적으로 경쟁 체제가 제대로 구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성장을 하잖아요. 얘네는 근데 1부 리그 2부 뭐 이것도 뭐 갖춰진 지 얼마 안 됐고 승강제도 없어요. 개판이야 개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기본적으로. 밑에가 탄탄해야 위로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예를 들면 뭐 손흥민, 황희찬 해가지고 빵빵 터져 나오는 건데 밑에가 이게 경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자국리그 개판이니까 지금 뭐 호주에 이름값 있는 애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나마 뭐 좀 뛴다 하는 놈은 뭐 에런 무이 같은 애들이 이제 미드필더 쪽에서 수비나 뭐 활동량이 상당히 좋은데 얘는 애초에 1부 리그 선수도 아니에요. 얘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2부 리그에서 뛰는 잉글랜드 2부였나? 뭐 뛰는 에런 무이가 뭐 핵심이고 요거는 제 생각에 아랍에미리트 프렌이 상당한 배당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보통 이렇게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면은 결국에 피를 봐요. 결국에 피를 보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여기서 저는 호주가 월드컵은 무조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이번에 절대 못 올라가는데 만약에 오늘 이긴다고 해도 그러니까 오늘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길 수도 있어요. 이기면 여기서 떨어질 것이다. 다만 어쨌든 이게 카타르에서 펼쳐지는 경기고 지금 호주의 사이즈로 봤을 때 아랍이 최소 무승부 정도 이상 거둬주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배당 메리트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 아랍 프렌 쪽 보고 그리고 저득점 예상합니다. 지금이 어쨌든 호주의 공격적인 부분 여러 가지로 감안했을 때 뭐 이긴다 해도 호주가 이긴다 해도 1대0 뭐 해무가 많이 떨어졌다고 배당이 아니 뭐 1대1이나 뭐 아랍이 1대0 2대0 이든지 뭐 그런 식의 경기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꺼비님 왜 목이 또 돌아갔어요? 왜 또 목이 돌아가셨어요?
일단 아랍에미리트도 좋은 선수들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아챔 할 때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좋은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만만한 전력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참고로 아랍 원정인가 가가지고 마지막에 졌어요. 호주가 특히 중동 팀들 상대로 이제 월드컵 예선에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도 못했고 요르단한테도 졌잖아요. 이건 충분히 프레임 뜰만하다. 핀란드는 여기서 못 이기면은 앞으로 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상대적 약체인 몬테네그로 이거 그룹 C고요. 네이션스 리그 3조인데 뭐 핀란드가 이제 지난 경기 극장골 먹으면서 무승부를 거뒀고 뭐 몬테네그로가 이제 원정 홈에서 루마니아를 잡았죠. 2대 0으로 잡았었는데 어쨌든 저는 핀란드가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박빙의 사이드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핀란드가 지난 경기 이제 보스니아와의 경기에서 막판에 좀 어이없게 좀 수비가 좀 무너지면서 실점을 했지만 그 한 80분 70분 동안에 이제 수비 라인을 상당히 견고했어요. 결국 마지막 집중력이 좀 아쉬웠었는데 오늘 몬테네그로 정도 상대로 충분히 잡아줄 수 있는 사이즈가 될 것이다. 여기서 무조건 잡아야 돼요. 홈 연전이잖아요. 그리고 잡아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분은 제가 금액 줄여서 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레미님.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그룹 A고 저는 4만원인가 갔어요. 물분. 원래 풀bet 때리는데 그래가지고 뭐 축구를 먹어서 득을 봤습니다. 앞으로 좀 물불 제가 하도 못 맞춰가지고 줄여서 가려고요. 그냥 줄여서 가고 감 좀 잡고.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네, 물분은. 어쨌든 독일 대 잉글랜드로 넘어와서 그룹 A 3조구. 일단은 뭐 독일 같은 경우 지난 경기 이탈리아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었고 잉글랜드는 이제 헝가리 원정에서 졌죠. 무려 이거 없네. 헝가리 원정에서 진 거는 아무리 원정이라도 어쨌든 그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일단 독일 같은 경우는 뭐 빠질만한 선수는 마르코 로이스 약간 독감이 있어요. 독감이 있어서 이제 불투명 뭐 이 정도 떠 있는 거고 그럼 레미 긍정적으로 우리 생각합시다. 어쨌든 먹었으니까 뭐 먹었잖아요 우리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배팅이 잘 돼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텐션이 떨어지니까 뭐 이러면 저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먹은 날이잖아요. 먹은 날 이렇게 기분 좋게 갑시다. 그리고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저스틴이 약간의 몸 상태가 좀 아쉬웠고 그리고 토모리 수비 쪽에 또 약간 빠질 가능성이 있고 필 포덴 얘도 이제 약간 코로나 좀 그게 있어가지고 못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다만 이제 지난 경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았던 구웨이나 뭐 스털링 이런 애들 일단은 준비가 돼가지고 뭐 스털링이 들어온다면 그래도 측면 쪽에서 조금 더 활기를 띨 가능성이 일단은 있겠죠. 근데 어쨌든 두 팀의 지난 첫 번째 경기 뭐 무승부를 거뒀고 독일은 뭐 잉글랜드 졌잖아요. 경기를 살펴보면은 기본적인 두 팀 다 완성도에 있어서는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잉글랜드보다는 사정이 좀 나았습니다. 상대가 더 강한 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방에서 이제 어느 정도 뭐 중앙선 위쪽까지의 그 빌드업 과정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지만 거기서 뻗어나가는 패스에서 아쉬움이 있었어요. 뭐 오른쪽에 나블이나 왼쪽에 뭐 르로이 사네나 이런 선수들의 움직임 뭐 개인 기량 자체는 좋았는데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으면서 뭐 쉽게 풀어가는 경기 독일다운 경기를 하진 못했어요. 반면에 잉글랜드는 애초에 후방에서 풀어가는 것조차도 조금 쉽진 않았어요. 헝가리의 강한 압박이고 좀 고전하면서.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 이제 기반은 만들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고 거기서 좀 더 세세한 부분이 안 된 느낌이라면 잉글랜드는 아예 기반부터 무너져 있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잉글랜드는 지금 감독이 사우스게이트 감독이라고 뭐 오랫동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실험을 되게 좋아해요. 과르디올라 과라서 이것저것 해보고 갑자기 왜 제라드 보이엔을 지난 경기 선발로 쓰고 막 갑자기 제임스 저스틴은 뭐 홈 경기도 아니고 아니 교체로 처음에 뛰게 하든가 바로 선발로 쓰면서 그냥 완전 뭐 졸전의 경기를 했었는데 오늘 제가 볼 때 이거 독일이 질 가능성은 제가 볼 땐 없어요. 독일이 지금도 짜임새 있는 어쨌든 조직력과 여러 가지 선수 구성 자체도 더 좋아 보이고 지금 잉글랜드 어쨌든 좀 빠져있는 뭐 포덴 같은 경우가 상당히 아쉬워 보이는 상황에서 전형적인 고구마 경기를 보여주고 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공통적으로 양 팀이 보여주는 경기력의 공통점은 전방에서의 움직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뭐 수비야 둘 다 수비 선수들 잘하고 하니까 앵간치 하는데 전방에서의 세밀함이나 좀 완벽한 좀 호흡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물론 오늘 경기 조금 개선점을
찾고 뭐 개선해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저득점이 가장 먼저 보이고요. 그 다음이 독일 승입니다. 1대0, 2대0 정도로 보고요. 잉글랜드가 조금 위험한 상황에 좀 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득점 보는 이유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양 팀이 공통적으로 사이드 자원들이 빠르고 강해요. 독일 같은 경우도 뭐 오늘도 나브리 자네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측면 자원들이 상당히 빠르고 강하고 잉글랜드도 어쨌든 스톨링 아까 돌아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 풀백들이 결국 공격 가담이 두 팀 다 중요한데 약간은 수비적으로 좀 초반에는 특히나 처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반전 정도는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것까지 좀 감안했을 때는 저도 좀 봅니다. 네 번째 이탈리아 헝가리.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잉글랜드를 찍었다가 헝가리한테 이제 두들겨 맞았잖아요. 아, 차 사신다고요? 오,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그랬었는데 그래서 아마 요 경기에 있어서 좀 이탈리아가 최근에 좋지도 않고 야 헝가리 이거 무서운데 이거 무승부 역배 터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탈리아가 무난하게 잡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분명히 지금 이탈리아가 세대 교체 중에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를 많이 치르지도 않았고 그 안에서 이제 시행착오 같은 것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 반면에 헝가리는 지난 경기 이제 홈에서 잉글랜드를 상대로 결코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역습도 꽤나 날카로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안해 볼 수 있겠어. 저도 이게 만약에 이탈리아 배당이 1.2대 받았으면은 그냥 패스를 했을 것 같은데 1.3대는 그래도 조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조금 약간의 차이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겠으나 이탈리아는 지금 어쨌든 세대 교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상당해요. 지난 경기 독일하고 경기하는 거 보셨으면은 이탈리아가 엄청나게 열심히 뜁니다. 보통 요런 잠그는 팀들, 헝가리가 잠글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잠그는 팀을 상대로 고전을 할 때는 동기부여가 떨어질 때예요. 열심히 안 뛸 때. 왜냐? 얘네는 잠궈가지고 빨빨빨빨 뛰어다니는데 아니 반대편 비었는데 공 줘야지 하는데 느려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빨빨 안 뛰니까. 근데 지금의 이탈리아는 그래도 경기를 뛰는 것 자체를 봤을 때 선수들이 분명히 월드컵 탈락하고 분명히 그게 있어요. 뭐라 그래야 돼. 그걸 만회하고자 뭐 어쨌든 세대 교체하는 선수들도 또 중용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고 저는 지난번에 독일 경기 보고 딱 느꼈어요. 다음 경기는 잡겠다. 이탈리아 승 완승까지 보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탈리아 쪽이 불안하기보다는 헝가리가 그래도 조금 돌풍의 느낌이 나긴 해가지고 마이는 솔직히 좀 쫄립니다. 마이는 솔직히 좀 쫄리고 뭐 일반승을 찍거나 뭐 아니면 나 그냥 안 갈래 한번 패스하셔도 괜찮고 뭐 고배당에 마이는 넣어도 괜찮고 뭐 그런 사이즈로 봅니다. 여튼 다섯 번째인가요? 보스니아 대 루마니아 그룹 B고요. 3조입니다. 이 경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이제 승무패 뭐 다 보이는 언더 오바 다 보이는 전형적인 그런 경기고요. 저는 그나마 가능성 높은 거는 그래도 프렌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어느 바는 언더 봅니다. 일단은 보스니아의 공격력이 신뢰가 없어요. 저는 지금 당장에 루마니아도 사실 약간 빈공 둘 다 서로 약간 빈공 느낌이 좀 나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뭐 언더도 이렇게 보긴 하는데 배당이도 좀 높아가지고 오즈들의 생각이 어떨지 몰라서 뭐 그렇게 좋아 보이는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 이게 한 1.4배당 5배당이었으면은 저도 좀 좋아 보이는 사이즈로 봤을 것 같기도 한데 배당이 좀 높은 게 수상하다라는 점이 첫 번째고 승패 같은 경우도 사실 보스니아 안 좋긴 한데 루마니아도 조금 과대평가된 그런 것들이 있고 어쨌든 해배 자체는 보스니아가 좀 빠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뭐 프렌이나 언더나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배당이 어쨌든 1점대 중반 배당이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저는 이 정도 사이즈로 봅니다. 뭐 전력 분석 할 게 없어요. 고만고만한 놈들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보스니아가 제코가 또 이렇게 계속해서 뛰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도 어쨌든 나이가 있으니까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찍는다면 루마니아 프렌이 나와 보이고 리투아니아 대 튀르키예 터키입니다. 터키예요. 터키 이름이 바뀌었어요. 터키가 최근에 그 뭐 해가지고 국가명을 바꿨어요. 그래서 튀르키예라고 이제 뭐 살았는데 어쨌든 터키입니다. C조 1조인데 그룹 C의 1조인데 어쨌든 터키 같은 경우 이제 그룹 B에서 강등당해가지고 C로 왔거든요. 오자마자 뭐 페루지에서 두들겨 패면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터키는 세대 교체 중입니다. 세대 교체. 그 누구야 부락 일마즈 리그에서 뛰는 공격수 있잖아요. 오랜 이제 터키의
주전 공격수였는데 벌써 10년 넘게 먹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은퇴, 월드컵 탈락하자마자 은퇴를 했고 그 이후에 터키가 그냥 라인업을 싹 갈아엎었고 평균 연령이 국가대표 한 24세인가? 23세, 24세? 24세쯤 되는 것 같네. 24, 25. 아무튼 20대 중반 사이즈예요. 그 정도로 이제 상당히 원래는 좀 나이가 많은 팀이었잖아요, 터키가. 근데 이제 싹 다 갈아버려가지고 좀 세대 교체가 지금 진행되는 중이고 어쨌든 그 선수들에는 이제 데미랄 아탈란타의 수비 쪽이죠. 그리고 셰윈지 얘도 이제 레스터인데 얘가 뭐 이적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레스터의 수비 셰윈지와 사수올로 사이드백 몰디루 그리고 인터밀란의 여러분 잘 아시죠? 차라노글루 그리고 이제 NS 위날이라고 또 이제 라리가 헤타페에서 뛰는 공격수가 있어요. 뭐 얘네로 해가지고 세대 교체를 지난 경기부터인가 아무튼 최근부터 이렇게 좀 가동을 했고 지난 경기가 뭐 홈에서 했기 때문에 이겼는데 만약에 이게 좀 불안한 부분이 있는 점이 얘네가 만약에 로테이션 얘네밖에 없거든요. 근데 얘네가 로테이션이 돌아가면은 벤치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의문. 몰라요. 그들이 얼마나 해줄지. 이렇게 얘네가 다 나와주면 이건 터키 제가 볼 때 많이까지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공격수 위날 빠져 있고 뭐 차라노글로 갑자기 벤치에 들어가 있고 뭐 셰인주도 이번에 좀 체력 관리 루틴을 돌리고 이렇게 되면은 답답한 경기가 좀 나올 수는 있다. 1대0으로 이길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볼 때 리투아니아가 넣긴 힘들어요. 여긴 농구의 나라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마타스 사보니스나 뭐 요나스 발렌슈나스 이런 애들이 있어요. 농구 선수로 축구는 아예 변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 승 정도는 그래도 충분히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배당 메리트가 없다. 일단 해외는 터키가 많이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 봤을 때 로테이션 돌린다는 거거든요. 그럼 메리트가 딱히 없어요. 어쨌든 뭐 고배당에는 그래도 뭐 마인 정도 찍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일단 표에는 아예 빼버렸고요. 어차피 저배당이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끝인가요? 마지막 페로제도 대 룩셈부르크 그룹 C고요. 1조입니다. 페로제도 1패 룩셈부르크 1승이죠. 룩셈 이겼죠. 지난 경기 2대0으로 원정에서. 어쨌든 요정도 사이즈인데 이게 언더배당 1.46인데 잠시만요. 오지 새끼들이 미쳤나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배당 보고 야 똥대똥이니까 당연히 언더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거 너무 낮은데요. 이거는 제 생각에 요 경기 적정 언어바 배당은 1.5대 줬어야 돼요. 그렇게 언더가 확실해 보이는 경기는 아니거든요. 사실 이 두 팀이 애초에 지난 네이션스 리그 페루제단은 뒤에 있었잖아요. 근데도 뭐 한두 경기씩 뭐 오바를 낸 적도 있고 룩셈부르크도 치고받는 경기의 양상들을 지난 네이션스 리그 경기에서 많이 보여줬어. 지난 경기도 2골이나 넣었었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이건 배당 메리트로다가 오바 찍어야 돼요. 뭐 부주력 내지 뭐 고배당으로다가 배당이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 언더가 1.46이라서 오버 배당이 2.28이나 되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승패나 이런 거는 좀 어려워요. 사실 무난하게 그래도 찍는다면은 룩셈 쪽에 낫지 않을까 싶은데 룩셈부르크 2연승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 정도 전력감은 아니라서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찍는다면은 또 오바 쪽으로 배당 메리트를 감안했을 때 주력으로 찍기는 좀 그렇고 그런 식으로 이제 건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로 이제 해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났죠 오늘? 뭐 20분 걸린 것 같은데